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로국과 신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만 중에서도 우리가 사로국, 지금 신라를 형성한 사로국이 어디에 속했느냐? 바로 진안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진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안의 노인들은 되도록 말하기를 우리는 옛날에 망명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온 거죠. 진나라의 고역을 피하여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진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변한 사람들이죠. 변한. 그래서 이렇게 그 논술되어 있는 걸 보면은 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변한을 갖다 변한이라고 안 하고 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한 사람들이 그 중국하고의 그 이렇게 충돌을 인해서 이렇게 이동해 온 것이고, 이 진이라는 사람은 이건 큰 나라, 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하는 사람들은 뭘 피해서 왔느냐? 뭐 저쪽 변환이 이제 난리가 나고 시끄럽죠. 그런데다가 이쪽은 뭐 때문에 시끄럽느냐? 이제 북부여가 쓰니까. 북부여가 쓰고 또 동명이 오고 막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래서 피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고역을 피해서 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망명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화는 처음에는 6개 나라여서 출발을 했는데 12개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돼 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로국이죠. 이거 신라입니다, 신라. 자, 신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로국은, 근데 이들의 우리가 특이한 게요. 사로국은 다른 데는 오가 중심입니다. 오. 그래서 고구려도 오방, 그 다음에 이제 부여도 오부, 고구려도 오부죠. 그 다음 백제도 오부. 이렇게 돼 있어요. 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6이에요. 6천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특이해요. 그런데다 여기는, 다른 데는 그냥 귀족, 이렇게 돼 있죠. 귀족, 왕족, 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성골, 진골, 무슨 골품제도라는 뭐 이상한,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징기스칸에 보면 황금 부족이 나오죠. 황금 부족. 예.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왕족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부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박석김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시조가 누구냐? 박격거세, 석탈해, 김할지. 근데 이 세 분 다 난생설화예요. 난생이라는 이 난이라는 게 뭐냐면 알이거든요. 알. 그러면 왜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느냐? 이걸 풀어야 돼요. 왜냐면 신화라는 거는 이 신화와 뭐랄까, 이렇게 픽션, 소설은 뭐가 틀리냐? 소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가 그냥 창작하는 거죠. 근데 신화는 그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 신화예요. 그래서 신화는 현대에도 생성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상징적인 게 누구냐면 청나라, 바로 누르하치의 신화죠. 이렇게 누르하치의 어머니가 그 자매들하고 같이 두만강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오이를 먹고서 애를 뱄다. 그래서 누르하치를 낳았다. 이게 그거거든요. 전설이, 신화잖아요. 그런데 그럼 오이가 뭐냐 이거예요. 오이가 남자 거식이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알은 뭐냐 이거. 알. 자, 우리나라의 신화 체계를 잘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하늘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하느님, 하나님, 환인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써먹은 방법이 신화 체계가 뭐냐면 해예요. 해머수. 그래서 해머수, 헤브루. 그래서 해씨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히에 이렇게 하는데 해예요. 태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머수가 뭐 수레를 타고 오령고 5마리의 용이 끄는 그걸 타고 아폴로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렇게 이제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써먹은 게 뭐냐면 난생설화예요. 자, 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게 뭐냐? 새예요, 새. 그럼 새가 낳은 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가 낳았으니까 뭐하고 관련 있냐? 하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 석탈의, 김알지, 김수로 이게 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조선세가보라는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을 했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친일파겠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윤적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 제자를 시켜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누가 줬겠어요? 어윤적이 줬겠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한의 양왕 5년 BC 69년 부여의 왕녀,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공주인 신성모 파소가 남편이 없이 잉태하여 부모로부터 쫓겨나다. 성모는 진안으로 들어가. 지금의 진안 어디예요? 사로국이죠. 저 경주로 들어와 아들을 낳아 양산촌 나정의 숲을 사이에 버렸다. 고호천장 소벌돌이가 양산촌에 놀러 왔다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는데 영특하고 위용이 있었다. 그랬는데 동산연표라는 책, 이것도 어윤적, 아까 얘기한 이건 이제 어윤적의 제자가 쓴 거고, 이건 어윤적이 쓴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건 뭐냐면 BC 2333년부터 시작되는 연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어윤적이 쓴 일제시대 친일한 조선사 편수에 있었던, 이 사람은 오리지널 자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서 뺏었던 자료를 다 봤겠죠. 그 자료를 보고 만든 연표가 동산연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BC 69년, 여기 똑같아요. 마한의 양왕 5년, 마한의 양양 5년, 임자년조. 여기에 BC 6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전한, 지절, 원년, BC 69년. 정확하죠? 이 세 개가 다 일치해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박혁거세가 BC 57년에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가 몇 살 때냐? 13세예요. 그럼 13을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나오죠. BC니까. 네. 그 뒤로 빠꾸 하면은 BC 69년. 다 맞는 거예요. 쫙 일치하고 있어. 그 다음,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국사기 경순왕조에 마지막 신라가 망하는 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 자, 삼국사기는 김부시기가 쓴 책이 아닙니다. 관찬이에요. 관찬. 국가에서 쓴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사편찬위원이에요. 그럼 김부식이 뭐냐? 그걸 총괄했어요. 국사편찬위원장이에요. 그 감수국사라 그래, 그걸.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쓴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논이라는 부분이에요. 논평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논을 하는데 누가? 김부식이가. 이건 김부식의 글입니다. 정화 연간에 AD 1111년에서 1117년 이때 고려에서 우리의 조정, 고려입니다. 상서 이자량을 송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조공을 했는데 이때 뿌시기가 쫓아갔어요. 김부시기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신뿌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시기가 쫓아갔는데 뭘로 쫓아가냐? 문한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사신단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우신관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무슨 사당이에요. 선녀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때 송나라에서 나온 사신, 그 접반사라고 그러죠. 접반사.
관반 학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 학자예요. 왕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 나라의 신인데 그대는 이 신을 아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멍 때리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몰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 이 신에 대해서, 이 선녀상에 대해서 황실의 딸이 남편이 없이 아이를 임신하여 사람들이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떼어 진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가 해동 시초의 왕이 되었다. 정확하죠. 아까 황실의 딸은 지상의 신선이 되었는데 오래도록 선도산이 있었다. 선도산이 어디냐? 경주예요. 자, 그의 상이다. 김뿌시기가 또 송나라에 사신 왕량이 동신성모, 동쪽의 신인데 성모란 말이에요. 성모. 신성한 사람을 낳은 사람의 누구의 박혁것의 엄마에게 제사를 지내는 글을 보여줬는데 뭐라고 돼 있냐? 현인을 잉태하여, 현명한 사람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 맞죠? 신라로 세웠으니까. 이에 동신, 동쪽의 신은 누구냐? 선도산의 신성한 분을 얘기하며 그의 아들이 왕노릇을 한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사로국의 육촌입니다. 육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형산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남산이에요. 경주 남산. 여기가 포석정이에요. 여기가 천마총이에요. 여기가 안압지구. 자, 여기가 경주 남산 밑에가 뭐냐? 양산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선도산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선도산이 바로 그 파서부인을 저기 한 거죠. 여기 김유신묘고, 여기가 고호촌이에요. 여기가 대수촌. 그리고 여기가 가리촌, 소공강. 여기가 북촌이에요. 북촌.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 여기가 남천. 여기가 반월성이 있는데, 여기 경주박물관이고, 반월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진지촌, 안압지 있는데, 그 다음에 선덕여왕릉이 있는데, 여기가 고야촌이에요. 여기가 육촌이에요. 예. 양산촌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자, 보면은, 그 다음, 태백일사라는 책에는 고구려 본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로국, 신라죠. 사로국의 처음 왕은 선도산의 성모의 아들이다. 정확하죠. 아까 삼국사기하고 똑같습니다. 단, 뭐가 틀리냐? 옛날 부여의 제실에, 부여 왕실의 딸인 파소가 있었는데 남편이 없이 아이를 배웠으므로 사람의 의심을 받아 눈수는 뭐냐면 저기 눈강이죠. 눈강으로부터 도망쳐 동옥조에 이르러 배를 타고 남하하여 진안의 나을촌에 달았는데 이때 소벌돌이라는 자가 있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데려다 두어 길렀다. 나이가 13세이라 정확하죠. 아까 13세라고 했어요. 진안 육부의 사람들이 존경하여 거서관이 되어 나라를 서라벌에 세우고 나라 이름을 진안이라 하였다. 그게 바로 사로국이다. 딱 맞죠. 자, 이게 위서입니까? 지금 요게 한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뒷부분이에요. 태백일사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위서라고 그러고 저 환빠라고 놀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조선 세가보에도 똑같이 써있죠. 여기 있잖아요. 마한의 양왕 5년에 임자년 부여왕녀에 여기 있잖아요. 부여왕실이라 했잖아요. 신성모 파소가 남편 없이 잉태하여 부모로부터 쫓겨나. 그러니까 이거 일본인들이 수거한 자료에서 그대로 뺏긴 거죠. 어윤족 제자가. 왜? 자기 사부가 동사년표를 쓰면서 거기 가져온 자료를 갖고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고. 자, 그런데다가 이 삼국사기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여기도 뭐라 했어요? 옛날 황실했다. 이 황실이 중국 황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부여의 황실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경주 일대에 조용된
그 고분들을 보면은 유적들을 보면 BC 2세기 때에 구정동, 입실리, 죽동리 유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BC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 전후에 황성동, 조양동, 덕천리 이런 데에 널무덤 유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진화 사로국의 유적이에요. 사로국. 박혁거세가 도달하기 전 그때 당시에 육촌들이 모여서 이게 형성된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세요. 이게 눈강이거든요. 이게 동부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동목조.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요 진안으로. 이게 누구냐? 파소부인이에요. 파소. 예. 그래서 누굴 낳았냐? 박혁거세를 낳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BC 57년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로 넘어왔을 때는 57년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죠. BC 69년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까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69년이에요. 요게 69년입니다. 자, 나라를 세운 건 언제냐? BC 57년. 육촌을 통합하여 사로국을 건국하였다. 누가? 박혁거세가. 그랬는데 요게 57년인데 BC 29년에 누가 쳐들어왔냐? 낙랑국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노적가리가 들에 가득하여 서로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왜? 나라가 평안한 걸 보고서 이거 잘못 쳤다간 당하겠다. 그래서 그냥 되돌아갔어요. BC 19년에 마한의 왕이 죽자 그 박혁거세가 사신을 보내서 조문하였다. 그 다음에 BC 5년에 동옥조에 사신이 와서 양마, 좋은 말 24피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박혁거세. 통합이 된 거죠. 육촌이. 딱 통합이 된 거예요. 경주 일대 2세기 중엽에 덧덜러 무덤이 있고, 뭐 여러 부장품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사라리, 구월이 이런 데 무덤에서 뭐가 나냐? 쇠창, 쇠도끼, 그 다음에 덩이쇠.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덩이쇠가 쫙 깔려서 쇠덩어리거든요, 이게. 이게 중간 소재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걸 가져가서 대장간에서 두드리면은 칼도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어요.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투구잖아. 머리. 그 다음에 갑옷. 이거 세용동검인데 보면은 여기 쇠로 돼 있어요.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로국의 바로 이제 문화를 그 강력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건 이제 버클이죠. 이건 이제 동경. 이것도 버클. 이거 이제 목걸이. 옥으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강력한 국가로 통합돼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남 쪽 고고학이 굉장히 또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겠죠. 이게 이제 뭐냐? AD 57년에서 80년. 누구? 탈해. 석탈해. 보세요. 박석김이잖아요. 근데 이제 석씨예요. 그래서 석탈해가 이제 석씨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위였는데 이제 죽고 나서 딸이니까 이제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씨가 잡았죠. 근데 이때 우시산국, 지금 현재는 울산, 거칠산국, 동래 이쪽 지역을 병탄할 생각을 해서 이 거도라는 사람이 지금 간포입니다. 간포가 이제 바닷가니까 거기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 두 나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 그 다음에 동래 이런데 이제 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몇 년이냐면 AD 57년에서 80년 사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파사 이사금. 이때는 AD 84년이에요. 이때 고타 군주가 푸른 소를 바쳤다. 이게 지금 고타가 어디냐? 여기 삼국사기 지리지에 뭐라고 되냐면 이 고창군이라고 했어요. 고창군이 지금 어디냐? 고려시대의 안동부입니다. 안동부. 그러니까 안동에 있었던 나라는 이미 먹힌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직국하고 압독국.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파사 여기 보면은 의창군이라고 있는데 이 의창군이 지금은 어디냐? 포항이에요. 포항의 흥해읍입니다. 흥해읍.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읍줄 화현. 요거는 파사왕 때 읍줄 벌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내용이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AD 102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읍줄 벌국, 이거 흥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실직국, 요건 어디냐? 삼척이에요. 이 두 나라가 영토를 가지고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왕이, 파사 임금이 뭐라 하냐면 파사왕이 금강국의 수로왕이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하니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수로왕이 왔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5분은 모두 이찬이라는 벼슬을 가진 자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한기부라고, 이 6부 중에 하나인 한기부는 지위를 낮은 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로왕이 분노를 해서 이 자기 노복을 보내서 한기부의 제일 높은 그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갚버렸어요. 열받아갖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복 타마리는 읍줄법국의 타추간의 집에 도망가서 의지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여기 파사왕이죠. 파사왕이 시켜 노복을 붙잡게 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파사왕이 열받았고 읍줄 벌국을 쳐서 멸하니 그 왕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그래서 누가 왔냐? 실직국도 왔어요. 실직국국. 지금 어디야? 삼척이죠. 그러니까 흥해, 삼척, 그 다음에 압독은 어디냐면 경산이에요. 경산 지역. 이 세 나라가 와서 신라에게 항복을 했다. 그랬다가 요게 이제 몇 년이냐면 여기 보세요. AD 102년이죠. 근데 2년 후에 AD 104년에 실질국이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였다. 이게 어디냐면 삼척이에요. 그러니까 삼척까지 이미 올라간 거예요. 꽤 올라갔죠. 이게 압독국의 지금 현재 경산입니다. 경산에 남아있는 무덤이에요. 고분. 그리고 요게 삼척에는 이게 뜨문뜨문 있어요.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무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년에 파사이상금. 아까도 파사이사금이죠. 이것도 파사이사금. 여름에 병사를 보내요. 비지국, 다벌국, 첩팔국 이런 나라를 병합을 하였다. 그럼 비지국이 어디냐? 지금의 안강, 그 경주 북쪽에 보면 안강 기계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네, 거기에요. 경주시 안강읍. 여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다벌국은 이병도 학생은 뭐 어디로 보냐면 달벌로 봐요. 달벌. 그래서 지금 어디로냐면 대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구. 그 다음에 첩팔국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뭐 합천 초계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왜냐면 대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천간우 씨가 보고 있는 포항시 기계 안강 옆에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후에 AD 185년 요건 벌휴 이사금 때입니다. 벌휴왕 때. 이때 어떻게 했냐면 군주를 보내서 조문국 쳤어요. 조문국을 이 조문국이 어디 있느냐? 고려사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스나 의성이로 돼 있어. 의성. 근데 대동지지라는 그 책하고 읍지 이건 김정호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남쪽 25리 떨어진 금성면 일대라고. 지금 현재 금성산 고분군이 남아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금성산 고분군이에요. 의성에. 요게 조문국이에요. 그리고 대구에는 뭐 여러 고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제시대에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됐고
그 외에 지금 잘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 불로동 고분이에요. 이 가야 고분인데 이렇게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요거는 이제 조문왕 때 AD 231년에 간문국을 토벌했다. 이 간문국은 어딨냐? 예, 요건 이제 지리지에,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계령군이다. 이 계령군이 어디냐면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 계령면이에요. 여기가 바로 간문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천. 이 김천이 왜 중요하냐면 이 김천을 먹게 되면은 우리 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 추풍령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북진 기지입니다. 북진 기지 중에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김천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안동. 안동은 이미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동, 김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상주입니다. 이 세 곳이 이 신라가 북진하는 기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긴 추풍령,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주는 화령, 그 다음에 안동은 중령, 이렇게 세 곳으로 북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벌국, 요거는 영천입니다. 영천. 우리가 조문왕 때 AD 236년에 골벌국 왕 아음부가 항복해 왔다. 그래서 이제 군으로 삼았다. 요게 이제 영천 완산동 고분군이라고 요걸 갖다 발굴한 모습입니다. 요거 이제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발굴한 건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 그 다음에 이제 청도. 이 청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청도를 먹게 되면은 어디로 진출할 수가 있냐면 창녕으로 진출이 됩니다. 비화가야. 그래서 거기를 먹고 바로 아라가야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라가야나 대가야 이런 거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도에 있는 이서고구, 그래서 여기 보면 AD 297년에 이서고구.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서국 이렇게 안 하고 이서고국이라고 돼 있어요. 옛고자로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신라에게 맥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금성을 신라 경주를 쳐들어오자 물리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대나무 잎을 꽂은 병사들이 와서 이들을 물리쳤다. 낮에 보니까 죽장릉, 지금의 미추왕릉에 수많은 대나무 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왕이 나를 도왔구나. 뭐 그게 이제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죠. 이 삼국유사에 미추왕 주격군이라는 이게 소나무죠. 대나무 잎을 머리에 꽂은 군사다. 미추왕의 그 군사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청도군 풍광명 봉기리에서 요 발굴한 거예요. 요 해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그 유물들이, 삼국시대 유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요게 이제 이서국에 속했던 유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벌국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했어요? 대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대구를 달구벌 그러잖아요. 근데 벌자가 많이 들어가요. 사벌, 다벌, 달벌. 이 벌자는 뭐냐면은 이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벌판. 근데 이제 북쪽 언어로 올라가면 불이 됩니다. 불. 그래서 이제 불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고사불이, 백제 쪽, 마한 쪽은 불이라 그래요. 저기 부여 쪽도 불이라 그러거든. 여기 보면은 첨예왕 AD 267년에 달벌성을 쌓고 남하를 성주로 삼았다. 이때는 이미 달벌국이 먹혔다는 얘기예요. 전체 둘레가 얼마냐? 1300m예요. 지금 이게 여기 가면은 달벌성이 달성으로 돼 있거든요. 달성 서씨 본관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평지예요, 다. 그런데 옆에 이제 고분들이 많았죠. 이걸 절개했는데
성벽 아래에서 뭐가 아니라 초기 철기 시대의 조개, 패총이 나왔어요. 패총. 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소국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 이게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달성 공원이에요, 지금. 달성 공원.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상주. 전진기지라고 했죠. 북진기지. 첨예왕 때 247년에서 261년 사이 요때 사벌국을 취하여 주로 삼았다. 그래서 사벌국을 먹으면서 뭘 설치했냐? 윗상자. 이 상자가 지금은 이 상자인데 윗상자입니다. 상주를 설치해서 상주. 그래서 그걸 뭐냐? 북진기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구로 열전에 삼국사기죠. 첨예왕 제위 시 사량벌국이 전에 우리에게 속했다고 배반하여 백제로 돌아갔다. 그러자 서군호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사량벌국을 토벌해야 멸망시켜버렸다. 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병성동 고분군이에요. 이게 병풍산성인데 지금 요거는 어디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고분군. 요게 산성이에요. 요게 낙동강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올라오면은 여기에 보면 낙동진이 있어요. 여기 나루터가 있거든요. 그 나루터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이 되는 거예요. 낙수의 동쪽. 그래서 낙동이라는 명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 상주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상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소백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신라가 올 때 어디로 나오느냐? 자, 형산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북진합니다. 그러다가 서쪽으로 커브를 틀려요. 그러면 어떤 걸 따라 내려가냐면 금호강을 따라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천, 경산, 대구. 그래서 대구에 오면은 지금 그 달서가 됩니다. 달서. 그 달서 지역에 있었던 곳이 뭐냐면 성산가야예요. 그 성산가야는 맥히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낙동강을 거슬러서. 그럼 어디냐? 바로 이 병풍산성이 가장 중요한 북진 기지였다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디냐? 안동이죠. 안동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중령을 넘는 거고. 여기서 넘는 거는 어디를 넘냐? 화령. 화령이라고 그 화령을 뚫으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은에 삼년산성. 신라성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성이 삼년산성입니다. 왜? 3년에 걸쳐서 쌓은 성이에요. 그래서 삼년산성이에요. 제일 잘 남아있죠. 네. 신라성 중에 가장 잘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초기에는 남쪽으로 울산과 동네의 거칠산국, 우시산국을 먹다. 그 다음에 형산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 해변을, 바다를 쳐서 위로 올라가면 어디냐? 흥해가 돼요. 포항이죠, 포항. 거기에 읍질벌구. 더 올라가면 어디냐? 삼척이 돼요. 실직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냐? 서북쪽으로 가면 금호강 줄기를 만나요. 그럼 어디냐? 영천의 골벌국. 그 다음에 경산의 압독국. 대구의 달벌국. 그 다음에 어디냐? 성산가야. 요게 이제 그 성주에 있잖아요. 성주. 낙동강 바로 옆에.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의성의 조문국. 그 다음에 김천의 간문국. 그 다음에 이제 함창. 상주죠. 상주 함창에 이제 고령가야. 그 다음에 상주의 사벌국.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쭉쭉쭉쭉 북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함창의 고령가야 왕하고 왕비능이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갈못이 남아있어요. 이게 다 가야 유적인데, 그리고 이 지역에 안동에서부터 대구, 뭐 이런 성주, 이런 데 가야 유적이 쫙 깔려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요. 신라가 오기 전에 이미 가야가 거의 다 점거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걸 싸그리 깡그리 무시하고, 이병도 박사는 이 고령을 어디로 보고 있냐? 진주로 보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록상. 왜? 이 고령은 함창으로.
그러니까 사벌국 옆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신라에게 맥힌 가야가 뭐냐? 성상가야, 그리고 고령가야예요. 이 두 개가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게 어디냐? 창녕의 비화가야. 그게 또 날아가요. 이 세 개가 완벽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가 또 날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시기가 좀 지나서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가 여기 있는데 좀 외지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게 읍줄벌구. 그러고 또 삼척까지 올라오고, 요게 이제 형산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골벌국, 요게 이제 금호강이에요. 여기서부터 골벌국, 압독국, 달벌국, 그랬고 요 삼운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낙동강, 요 성산가야를 또 먹었죠. 그리고 이 낙동강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간문국,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조문국, 의성이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상주, 사벌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령가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서 여기를 넘어가는 거죠. 소백산맥.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령이죠. 여기 영주예요. 영주. 여기 안동. 예. 요게 이제 요로 소백산맥을 넣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낙동강을 타고 요 달서에서 쭉 타고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서 요 상주에서 낙동진에서 내리면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기 화령이 있어요. 보은 보이시죠? 예. 보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화령이에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 계림령으로 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문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 충주가 나오죠. 청풍, 충주, 뭐 이쪽에서 한강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 영천, 경산, 대구 이쪽으로도 넘어가지만 요 경주에서 요 청도로 빠져요. 이서국이죠. 요거를 먹으면 어디 되냐? 요 창녕이 돼요. 요 비화 가야죠. 요거 먹혔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양쪽을 칠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해는 이 지역은 이제 광개토 대항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고, 요건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무너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